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폭언하고 인터넷에 악성글을 쓰고 악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 생명이 위험해질 거라고 10년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가는 병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도저히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한없이 반가웠고 보람있고 감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의료, 특히 이제 어린이 의료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이 현장에 좀 찾아왔습니다. 저랑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은 이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임현택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소아청소년과의 폐과요?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선언적인 의미인지 네. 진짜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것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기자회견에 오신 그 기자님들도 그 부분을 이제 가장 궁금하게 물어보셨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 자체가 제가 이렇게 폐과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 이제 회원분들께서 도저히 유지는 안 되겠다. 이제는 뭐 접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게 폐과가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이제 폐과라는 얘기와 작별 인사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 중에 오히려 저희는 작별 인사라는 쪽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이제 인위적으로 과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 그래서 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는 자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소아과가 현황이 그렇게 많이 안 좋습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폐업이라든지 뭐 수입 이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10년 동안 일선 소아청소년과들이 662개가 문을 닫았고요. 와, 네네. 네, 그리고 10년 전 수입보다 저희가 수입이 대략 한 30%가 줄었습니다.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수입은 네. 오히려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물가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네, 이제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네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잡아줘야 되는 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고, 네네. 네, 그래서 도저히 지금은 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을 해서 아예 전공을 하지 않은 인턴 선생님들보다도 대접이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더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지금 공통된
저희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 인식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동남아에서 우리가 더 돈 많이 줄 테니 우리나라에서 좀 진료를 받아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제의들이 제법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미리 다른 나라에 진출하신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전 세계 꼴찌 수준이고요. 그거 뭐 압도적인 꼴찌고, 꼴찌라 하면 이제 수입이라는 겁니까? 예. 그 아이를 하나 이제 진료를 하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그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도 할 수 있고 어떤 뭐 처치나 수술이나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런 반면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오직 진료비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15,000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은 수입이 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굉장히 이제 후진국이라고 여겨지는 그 동남아 국가조차 우리보다 이제 10배가 많다고, 하루에 환자를 5명, 6명만 봐도 충분히 이게 병원 유지가 가능하고, 그런 이제 나라는 또 장점이 뭐냐면 병원을 유지하는 유지비 자체가 이렇게 낮고 물가도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회장님, 제가 여기서 여러 선생님들 안착하게 해드렸는데 이 나라에는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보시기에는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망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또 보니까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고층에서 떨어졌는데 4층에서 떨어졌는데 2시간 동안 병원을 못 찾다가 전공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숨진 상황도 발생했어요. 그것도 지금 이제 전공의가 없는 이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 네,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힘들고 위험하고 보상을 적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제도적으로 그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설계가 돼야 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설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의사들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당신네들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그렇게 비난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만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전북대병원에서도 그 아이가 사고를 당했는데 중증 외상을 당한 경우에는 아이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긴급으로 수술도 필요하지만 수술 전 그 처치나 수술 후에 아이를 케어하는데도 소아과, 그리고 수술을 할 때도 그 소아외과 선생님이 정말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흉곽이 좀 문제가 있으면 소아흉부외과 선생님, 그리고 수술을 하려면 소아마취과 선생님, 그런 그 유기적인 여러 과들이 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병원이나 의사들 선의에 의해서만 그 현장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겠죠. 치료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죄수복 입은 소아과 전문의를 면회 간 것들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지금 소송이 많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국민들 잘 아시는 이대목동 사태 때도 그랬고, 네네. 그리고 이제 성남에서 그 횡령막 탈장
사고가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아이가 숨진 사건에서도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 이제 구속이 되셨거든요. 네. 이대목동병원이요? 그거는 무혐의 나오지 않았나요? 네, 결국에는 네. 이제 나중에는 무혐의로 결과가 밝혀졌는데 네네. 그때도 이제 여론 재판이 됐었죠. 아.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한 번 배상이 나오면 민영사 해가지고 뭐 10억씩 배상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그리고 요번에 그 의사면허 뭐 강탈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라고 하면 누가 과연 이 일을 할 것인지 아무리 아이들 좋아서 이 일을 네. 한다고 해도 네네.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공의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일단 만들어졌고 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은퇴를 앞둔 이제 고령의 의사 소아과 쪽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곧 의료대란이 이제 그렇게 멀진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은퇴도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아과에는 단순히 큰 브랜치로, 큰 줄기로 소아청소년과라는 큰 이제 덩치가 있고, 거기서 세부분과라는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혈액종양학이라든지, 네. 소아심장학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소아 호흡기 알레르기 학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희귀병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번에 코로나가 유행을 했지만 아이들 코로나하고 또 성인 코로나는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아 감염학이라든지 소아 콩팥을 다루는 소아 심장학이라든지 그런 여러 이제 분과들이 있고 그런 이제 구체적인 분야의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전부 다 소아 분야에 대한 보상이 적고 병원에 지급하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건 동네 소아과부터 대학병원 소아과 그리고 대학병원 소아연관 외과 계열 다른 과까지 전부 다 병원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또 의지는 소개를 하셨지만 지금 소아과에 대해서 큰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 좀 강하게 지원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대통령과는 좀 척을 지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제가 대통령께서 지금 1년 가까이 이제 국정을 수행을 하시는 걸 제가 눈여겨 지켜보는데 이분은 정말 진심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이제 겪어봤던 정치인들하고 전혀 다른 면모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결심하는 데까지 이게 숙고를 하시고 한번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화끈하게 계속 지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으시다. 그런 부분이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반면 보건복지부 정책은 제가 굉장히 많이 세세하게 봤는데 과연 이걸 소아과가 살아나라는 정책이 한 개라도 있나? 오히려 빨리 이걸 벼랑에서 밀어버리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이건 말도 안 되는 보건복지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거 한 가지만 좀 꼽아보면 어떤 게 있어요? 이게 한 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셨던 자료도 한 6장 분량으로 네. 문제점을 적어주셨는데 어렵겠지만 네. 가장 말도 안 되는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는 굉장히 이제 서정적인 국민들이 보기로는 야 그거 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정책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이제 그 의사가 24시까지 그 아이들을 봐줘야 된다는 정책이고, 그 다음에 주말에도 역시 늦게까지 그 아이들을 봐줘야 된다라는 정책인데, 그 정책이 이미 6년 전에 나왔는데 처절하게 실패로 판명이 된 정책이고, 그래서 서울시내조차 제대로 된 네. 달빛 어린이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아이고.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건복지부가 하다 안 되니까 처음에 공모를 할 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자격이 된다고 그랬다가 슬그머니 아이들을 많이 본 경험이 있으면 해도 된다. 아, 전문의가 아니어도 된다. 네, 뭐 그렇게 이제 풀어놓은 상태고, 그나마도 모집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 근본적인 수학과의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그 정책을 세우니까 문제인데, 인턴 선생님들한테 왜 수학과를 지원을 안 하냐, 수학과 레지던트를 지원을 안 하는지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수학과를 전공을 해서는 오히려 전공을 안 하는 것보다도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 우리 이제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니 지금 다른 업종들, 의사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들은 주 5일로도 부족해가지고 주 4일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69시간 얘기 나오는 것도 너무 불합리하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면 이거를 그 저녁까지 일하는 걸로도, 그리고 토요일 내도 일요일도 그 오전 진료를 하시는 수학과 선생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이제 밤 12시까지 일해야 먹고 산다 그러면 수학과를 전공할 인턴 선생님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현장 상황은 너무 동떨어진 대책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초가 엉망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들 백신 관련해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주사를 못 맞는 줄 알았어. 아프다 그래가지고, 네가 어리니까 못 맞는 거야. 그랬더니 싸고 아프고 불편한 백신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딱 그 정도만 해준 거죠. 네. 이게 지금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예산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짜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일선 수학과에서 제도가 돌아갔냐면, 그러니까 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예를 들어서 A형 간염 백신이 그때는 J형이 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군데 회사에서 나온다는 말씀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한 군데 회사에서만 나오고, 그 불편한 제형으로 나오고, 아이들이 맞으면 아픈 백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그 제품력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 백신들은 이게 저가의 공급이 가능하겠죠. 그나마도 그러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그거조차도 이게 공급이 불안정해. 불안정하다는 왜 불안정하냐면 그거조차도 워낙 가격을 후려치니까, 이걸 글로벌 백신사 입장에서는 아니 야 니네는 정말 너무 이상해. 유럽 국가, 오세아니아 국가, 일본 같은 선진국, 니네 지금 OECD에 들어가는 G8에 들어갈까 말까 한다는 선진국이잖아. 야 근데 니네 그 가격을 쳐준다 그러면 니네가 요구하는 가격은 어떤 수준이냐면 제3세계 국가,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는 그 글로벌 백신사에서 이거를 그 나라에 봉사한다는 기분으로 싸게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액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그거를 이제 질병청하고 기재부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걸 이제 예방접종 비용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도 얼마나 황당하냐면 저희도 들어가긴 하지만 의사들 몫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일부 무슨 소비자 단체 그리고 무슨 그 심사평가원 직원, 보험공단 직원,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의학 정책을 하는 교수님,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응자도 모르고 자기가 직접 접종을 해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자기 업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예산을 이렇게 아꼈다. 그리고 그거를 예방접종 비용심의위원회에서는 거수기처럼 통과를 시키고 있는 거고 일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현장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묵살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무조건 그냥 싼 걸로 현장에서 이게 애들이 아프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최고로 싼 거 그 아프리카에 거의 기부해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약을 그러니까 제약회사한테도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거네. 의사들한테도 희생하라고. 그래서 이제 공급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게 예방접종 약이 없으면요 소아청소년과 의사 외에는 의사들은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또 현장에서 그렇군요. 네, 왜냐면 애가 지금 맞을 때가 됐는데 되게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가 돌 이전으로 굉장히 어린 나이 때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뇌수막염이나 홍역이나 그런 치명적인 그 질환들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나이를 벗어나면 이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 아이한테는 치명적인 수 있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죠. 병을 앓으면 애들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걸 그 의료 현장에서 겪어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애가 탈 수밖에 없고 국가가 이 모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과연 왜 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만 의료 현장에서 동동거려야 되냐 이런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참 지금 정부에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알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까 계속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의사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굉장히 늦었다고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인사하러 온 거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들의 관심을 받진 않을까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 대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이거를 정말 정부가 바꿀 의지가 있다고 하면 미국은 1912년에 생긴 칠드런스 뷰로 그 어린이 업무만 담당하는 그런 전담기구 일본은 그 올해 상반기에 아동청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 어린이 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어린이청 같은 기구를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서울 시내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의료 인프라를 재건을 하려면 시급하게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병청 그리고 기재부 거기다가 지방정부까지 모여서 그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기구 이제 위치가 대통령 직속기구 정도의 위상을 갖추어야 이게 시급하게 해결이 되고 가을까지 이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금도 서울 시내조차도 아이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고 이게 그 평생 가는 장애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야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기대는 없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게 좀 살았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늘 이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얘기했으니까 저는 조만간 이제 정부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현명한 판단이 앞으로 좀 나와서 우리 지금 이면태 회장님과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